6명 빠진 탄원서, 그리고 친명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6명이 빠졌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직 국회의장 4명, 민주당 의원 161명 등 당원 지지자 90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161명이 일단은 이거는 뭐 실명의 탄원서니까 탄원서는 썼어요. 이 대표 검찰 소환 재판에 응하면서 한시도 당대표 업무 소홀하지 않았다.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탄원서인데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 체포에 동의한다라고 익명으로 찬성표를 던졌을 민주당의 의원이 35명은 최소 넘을 텐데 일단 익명 투표는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실명으로 탄원서를 요구하는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아마도 체포 찬성을 던졌을 상당수 많은 의원들도 이 탄원서는 지금 썼어요. 체포 동의는 찬성하지만 구속은 반대한다라는 탄원서.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건가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 그래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체포동의서에 동의한다 그래서 바로 구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표결에는 찬성하지만 구속에는 반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각을 기대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아,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기각받고 와라.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상당수도 예. 이렇게 탄원서 제출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6명은 지금 탄원서를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님은 혹시 탄원서를 쓰셨고 저는 탄원서 썼습니다. 예. 안 쓴 의원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당 지도부는 알 텐데 왜냐하면은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당 사무처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예. 지도부는 알 텐데. 전 한 2명 정도 안 쓴 분도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전재수 의원님은 몇 명 하십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별로 게 궁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들이 탄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 억울하신 분들 또 이 봐가지고 아 이건 정말 억울하다.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또는 동료 의원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압박이 아니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우리 판사님께서 살펴봐 주십사라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지 결코 압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압박은 아니다. 친명 의원들은 지지층 동료에 직접 나선 의원들도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탄원서 서명 운동을 친명 의원들이 직접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원희 의원, 양희 원영 의원, 주철은 의원 본인 지역구에서 탄원서를 직접 받기도 했다. 이걸 또 인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법안 압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법부 압박이냐 아니냐도 하나의 논점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이거 묻진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탄원서, 그럼 친명 의원들의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이 너는 무슨 표를 찍었냐 공개하라 라는 요구, 거기다 또 저는 부결했어요 라고 공개하는 의원들, 이게 일종의 압박이라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는 다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압박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궁금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연일 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결파들의 폭거다라며 친명 원내대표를 찍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나마 있었던 온건파들까지 지도부에서 싹 빠지고 친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들어보시죠.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훌륭한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분 뒤면 이재명 대표 도착할 것 같은데 현장으로 좀 먼저 가보시죠. 네, 현장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중앙지법이고요. 취재진이 뭐 일단은 다 스탠바이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몇 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9시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으니까 아침 오전 그 교통 상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중앙지법 서관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겠죠? 이제 곧 도착하겠죠? 네,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정도? 네,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 녹색병원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는데 뭐 아주 이게 러시아에 밀리는 지역은 약간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제 저 서관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서는 구치소에 대기합니까? 그렇죠. 일단 321호 법정이 영장 법정이거든요. 321호 법정. 네네. 322호, 325호가 주로 영장 법정으로 쓰여지는데 예. 321호 법정에서 일단 오늘 심사를 하죠. 그래서 그럼 구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치소는 서울구치소가 있죠. 그럼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원래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수사를 한 담당 검사실에 가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장 가지고 구인 집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검사나 수사관하고 같이 영장 321호 법정으로 가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인 집행은 않고 직접 321호 법정으로 오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심사를 하죠. 그럼 오늘 뭐 심사 시간은 뭐 한 10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0시간 정도 심사 받은 다음에 심사가 끝나면 일단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검찰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도 뭐 1,600쪽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증거와 예. 관련된 기록이. 근데 그걸 검토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군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내일 새벽에 정도 아마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한다. 그럼 다시 그렇죠.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그렇죠. 그 그래서 이동할 때는 무슨 차 타요? 이동할 때는 이제 검찰차를 타는 거죠. 검찰차.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들어간 순간부터는 신병이 검찰에게 인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차를 다시 못 타신다. 못 탄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구치소 가면 이제 신체 수색도 하고 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구속이 되고요. 그럼 구속은 어디로 돼요? 서울구치소죠. 서울구치소 그 자리에 그대로 구속된다. 그렇죠. 구치하는 장소가 구속 장소가 예. 서울구치소가 되는 거고 만약 구속이 되면 계속 검찰에서 불러서 아마 추가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치소에 구속돼서 검찰이 수사할 때는 다시 이제 검찰로 와서 수사를 받고 네네. 그런 관계. 만약에 그렇죠. 기각되면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바로 귀가합니까? 구치소에서 바로 집으로 귀가하죠. 그래서 예. 이제 만약 구속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수사할 수 있고요. 더 추가. 만약에 필요하면 또 10일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건은 검찰에서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것이 뭐 상당히 관례적으로 돼 있죠. 예. 그럼 영장 심사,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 담당 판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본인 판사실에 있을 거고요. 예. 10시가 되면
일단 뭐 세팅이 돼야겠죠. 검사도 나와야 할 것이고 또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돼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해서 심리할 준비가 됐을 때 예.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법정에 나오는데 아마 이 사건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시간을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시에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 도착할 것 같고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오늘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에는 이 영장 결과, 영장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백현동 특혜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등의 쟁점이 오늘 상당히 많고 특히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4시간 분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도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오늘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길다 하더라도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사가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발부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 밤 내지는 오늘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과연 민주당의 대표가 구속될지 여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